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 거기에 그 오래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까지 갔습니다. 자, 그 애굽 땅에서 갔더니 요셉이 시켰어요. 요셉이 뭐라고 시켰느냐 하면, 우리는 목자들이 온데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단순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인생이 뭔데?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겠다. 고센 의식. 우리는 애굽에 정계로 진출하지 않겠다. 애굽의 고위 관료 노리지 않겠다. 우리는 분리된 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겠다. 아주 단순한 의식.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좀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공사다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개축하고, 주일날 동창회 가고, 주일날 어디 결혼식 가고, 공사다망한 거 안 됩니다. 아멘 못하는 거 뭐 끝만 신고 있네. 공사다망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은 좀 더 좀 생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단순하게 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두 번째는요, 축복하는 인생을 살자. 그 노구를 이끌고 야곱이 가서 그 대제국의 바로에게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초로의 노인이. 할렐루야. 자,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자. 바로가 요셉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고 그랬더니 그 인생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와,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예,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자, 땅의 복도 겸하여 받는다. 우리 지난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요 헐벗고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자, 이제 요셉의 기근 정책을 보겠는데요.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자,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 요셉이 7년 풍년의 때를 잘 매니지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눈부신 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 덩어리를, 제가 과거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 1단의 무리가 배가 파손을 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어느 무인도에 다다랐어요. 자, 무인도에 다다랐더니 올라가자마자 그래도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남은 곡식을 가지고, 남은 그 이삭을 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심자. 그래야 우리가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땅에 막 황금 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고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곡식을 심는 것을 잊어버리고 황금을 캡니다. 황금을 캡니다. 한 달, 두 달. 와, 그렇게 황금을 캐다 보니까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곡식을 쌓아놨던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곡식은 없는데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황금이 뭐가 필요해요? 곡식이 없는데. 여러분, 곡식보다 중요한 게, 아니, 황금보다 중요한 게 곡식 아닐까요? 곡식보다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보다 중요한 게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는 1분만 5분만 모셔도요 뇌가요 상당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물은요, 여러분 물 못 마셔보세요. 황금보다 중요한 게 먹고 마시고 공기를 들이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이죠, 7년 풍년의 때를 세금을 거둡니다. 5분의 1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 사둡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의 때 이 곡식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바로의 왕권을 요셉이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애굽의 토지법과 조세제도, 세금제도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셉의 기근정책. 요셉의 기근정책.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의 기근정책이 오늘 이 시대, 저는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이요, 고위 공직자들이요, 정말 이것을 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기근정책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요셉의 기근정책을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근정책이 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의 기근정책. 첫째, 요셉은요,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뭐라고요? 왕권을 강화해. 기근 때에 왕권을 쫙 강화시킵니다. 47장 13절 봅니다. 눈을 열고 정말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아멘. 기근이 더욱 심했습니다. 자,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6년이 한 해, 두 해, 셋째, 넷째가 계속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만 흉년 들어도 어려운데 1년, 2년, 3년, 4년, 7년이 지금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애굽 땅뿐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애굽을 주변으로 있는 모든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이제 곡식을 다 쌓아뒀어요. 흉년이 1년, 2년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도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한 해 흉년 들지, 두 해 흉년 들, 그런데 7년 흉년 드는 법이 없었는데 7년을 흉년을 드니까 쌓아놓은 곡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우리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주 앞에서,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네, 돈을 가지고 곡식을 샀습니다. 요셉에게 와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래서 요셉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야, 그러면 너희들 집에 가축들 다 몰고 와. 가축들. 자, 16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가와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돈이 떨어져서 가축을 몰고 오라. 가축을 바로의 궁에 들리고 다시 양식을 나눠줍니다. 자, 그랬는데 또 다시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제 몰고 올 가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땅도, 아니 돈도 다 떨어졌고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땅을 사십시오. 땅을 사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땅을 사십시오. 우리 땅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을 사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성경 18절 보십시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자,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계속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따라서 합니다. 돈, 크게 돈, 가축, 토지, 몸. 자, 돈 다 떨어졌어. 가축 갖다 줬더니, 가축 다 떨어져서 토지 다 바쳤더니 이제는 몸까지 당신들의 종이, 여기서 종이 되겠다는 말은
소작농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0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이 21세기에 그 고대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의 시선과 관점으로 봤을 때 4,000년 전입니다. 이거는 4,000년 전 고대 사회의 단편적인 이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 요셉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완전 매점매석이네, 파렴치한 장사꾼처럼 느껴지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시대를 잘 알고 보면요, 요셉은요, 왕에게 위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에게는요 정말 최고의 신하였고 아래로는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요 최고의 통치를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만일 성견 지명이 없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셉이 성견 지명이 없어서 7년 풍년의 때 먹고 마시고 만일 요셉이 그랬더라면 이어서 7년 흉년이 될 텐데 어찌 했겠어요? 황금이 있은들 뭐하고, 토지가 있은들 뭐하고, 가축이 있은들 뭐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저장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땅을 받고 곡식을 다 나눠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섬 이야기했어요. 무인도에 그렇게 황금을 쌓아놓고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다 몇 년 후에 어느 탐험가가 그 무인도에 가봤더니 우와,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옆에 보니까 수룩한 뼈 조각이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해요? 가축 있으면 뭐해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메시지를 받고 7년 풍년의 때에 다 저장해 놓았다 이 말이죠. 이 대비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먹을 양식이 없었네.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는데 이 애굽 땅에는 땅을 팔아서, 가축을 팔아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요셉이요, 땅을 사서 땅을 백성들에게 삽니다. 잘 들어봐요. 땅을 백성들에게 삽니다. 과거에 요셉이 풍년의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땅에서 수확이 예를 들어서 벼가 10가마니가 나왔다. 과거에 땅이 백성들에게 땅일 때, 백성들의 땅일 때, 이해가 돼요? 백성들의 땅일 때, 자, 풍년이 7년 들었습니다. 풍년이 7년 들었을 때 요셉이 세금을 거뒀어요. 얼마를 거뒀느냐 하면, 자, 벼가 10가마니가 나오면 2가마니를 바쳐라. 8가마니는 너희들 먹어라. 이해가 돼요? 5분의 1을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니까 땅이 바로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돼요? 바로의 땅이 되었는데 종자를 주면서, 곡식에 종자를 주면서 너희들 농사를 지어라. 이제 흉년이 끝나간다.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고는 5분의 1은 바로의 궁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먹어라. 이해가 됩니까? 땅이 자기들 땅일 때도 5분의 1을 바쳤는데 땅이 이제 바로의 땅이 되었는데도 5분의 1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셉이 굉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봐봐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5분의 1을 바쳐라. 5분의 1을 바쳐라. 그러면서도 요셉이요,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야, 요셉이요, 굉장히 지금 선정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삽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유 집사님 세금 몇 프로 바칩니까? 국가에? 모릅니까? 자,
자, 김진국 장로님 세금 몇 프로 바칩니까? 국가에. 계산 안 해봤어요?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많이 바칩니다. 선진국일수록. 지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30%를 세금을 바칩니다. 1,000만 원 수입 생기면 300만 원을 바치고, 어떤 나라에서는 50%를 바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100% 가운데 20%를 바치. 그런데 땅도 바로의 땅이야. 이해가 돼요? 얼마나 선정을 베풀고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 33절 풍년의 때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자, 풍년의 때에 땅은 백성들의 땅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때도 5분의 1을 거뒀다고요. 아멘.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바로는 지금 가족과 어린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 하는데 적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적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바로에게.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이게 요셉이 굉장한 선정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흐르지만요, 왜 땅을 잡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봐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한족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변방의 오랑캐족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을 정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몽골족이에요. 원나라. 몽고족이 침략해 와서 원나라를 세운 거예요. 한족을 물리치고. 이해가 돼요? 나중에 여진족이 또 들어옵니다. 여진족. 그래서 한족을 물리치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이렇듯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힉소스 민족이, 자, 이 애굽은요, 함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해가 돼요? 함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 함족을 물리치고 힉소스 민족은 셈족이라고요. 셈족이 내려와서 바로가 된 거예요. 1조 왕조부터 12조 왕조까지가 함족 계통이 세웠는데 13조 왕조의 힉소스, 셈족 계통의 힉소스 민족이 내려와서 함족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앙은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는 통치했지만 저 지방에 있는 지주계급들은 아직도 바로의 통치 속에 못 들어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이거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지주계급을 장악하지 못하면요, 바로는요,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13조 왕조에서 17조 왕조가 함족 계통이 무너지고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바로가 되는데 요셉이 이때 여기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주 계급들은 다 함족이에요. 바로는 셈족이지만 힉소스 왕조지만 저 지주 계급들은 다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 계급을 잡지 못하면 바로는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요셉이 거기 딱 들어가서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바로의 왕권이 강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야, 여러분들이요, 직장에 다니죠.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사원으로 일할 때 사장에게요, 이런 요셉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그 회사에 이득을 끼쳐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월급 주기 아까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요셉을 한 봐요. 월급 주기가 아깝겠습니까? 예? 그 땅을 다, 가축을 다, 돈을 다 바로의 궁에 바치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요, 대통령이 있지만 국회의원 수만, 야당이 많아도요, 법이 통과 안 되니까요, 자기들끼리 다 통과시켜버리고요,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고대 사회의 지주계급들이 다 함족인데 셈족이 바로의 왕권을 가지면 뭐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소상농으로 만들고 종으로 삼아버리니 바로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나라는 부강해지고 왕권은 강화되고 이 나라가 정치를 해도 이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그리스 과거에는 헬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가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구 문화는요 다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은 뭔데? 헬레니즘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정신, 이게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자,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있을 때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해요. 그래서 이 정복국은요 바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가 망한 거예요. 누구에게? 헬라에게 망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헬라의 그리스의 마르크스는요 알렉산더는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할 만큼 최고의 정복자입니다. 네. 전 세계.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무슨결의 알파, 오메가 이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이해가 돼요? 헬라는 정말 굉장한 문화였습니다. 헬라의 신화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즘 뭐 테스형 어째사코 말이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는요 대단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1970년대까지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대까지 저 유럽 문화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들보다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요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느냐?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멘. 그리스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되었느냐?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막 쓰면서 막 퍼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금 그리스에서 했던 겁니다.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8,000원이었는데 야 10,000원으로 올려라. 최저임금을 막 올려줍니다. 백성들은 최저임금 올려주니까 좋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가 했던 게 뭐냐니까 최저임금 올렸고 부실해진 기업들을요 전부 다 국유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요 대거 선발을 했습니다. 대거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이 그리스가 복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다시요. 포퓰리즘 정책이 뭔데? 선심성으로 백성들에게 막 퍼주는 겁니다. 나라의 국고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국민들에게 막 퍼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자 산업에는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4차 산업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뭔데요? 농업, 임업, 업 이게 전부 다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이 뭔데? 차를 만들고 제조업 뭐 무슨 배를 만들고 이런 제조업들이 2차 산업이 이해되시죠? 3차 산업이 뭔데? 3차 산업은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업. 이게 3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은 뭔데? 예술, 문화, 교육, 관리직, 공무원들 다 4차 산업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산업, 2차 산업이요 강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차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배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외화를 벌어들어야 잘 사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공무원을 많이 세우고 나라 안에서 무슨 길거리에 할머니들 돈 주면서 풀 뽑아라, 종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드는 게 진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요. 진짜 나라를 잘 살리려면 생산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가 뭐 했는데, 그리스가요 제조업 전부 다 문 닫게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 완전히 문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치인들이 뭐 했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을 대거 세웠습니다. 공무원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이런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지, 예.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잘 들어봐요.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 탱크에 지금 구멍이 나서 연료가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엑셀레터를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연료를 주유하지 않고 계속 밟고 가면요 오래지 않아서 멈춥니다. 아멘 해봐요. 오래지 않아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정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수입이 많아야 돼. 그런데 수입은 없어. 수입은 줄어들었어. 그런데 나가는 돈만 많아. 그런데 또 빌려와서 또 자식에게 돈 주고 또 빌려와서 자식에게 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빚더미 위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많이 헌금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떠냐니까 성도들은 헌금은 안 하는데 목사가 말이죠 재정은 이런데 이 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야 청년부 야 돈 써라, 아동부 돈 써라, 학생회 돈 써라.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세우듯이 교역자를 다 세워주고 들어오는 수입은 이것만 하는데 나가는 지출은 이만큼 많다. 교회는 잠시 후에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제조업 다 문 닫게 만들고, 그러면서 외화를 끌어다가 백성들에게 다 퍼줬던 겁니다. 재정이 바닥나니까 빚을 끌어와서 계속 퍼준 겁니다.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줄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죠. 코로나 힘들지, 국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줄게. 아 좋다 했지. 빚을 끌어와서 퍼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요 국가 채무를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국가 채무가 85조였습니다. 85조. 노무현 대통령 때 143조. 약 배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143조에서 이명박 정부 때 180조였습니다. 40조 정도 올라갔습니다. 180조에서 박근혜 정부 때 170조, 10조가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170조에서 404조나 올려버렸습니다. 거의 부채가 3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면 아멘 해봐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선심성 정책, 인기 얻으려고 야 총선이다 돈 풀어라.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니까 좋다 싶으죠. 여러분 일자리 창출은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닌 거예요. 예, 시니어들 길거리에 말이죠 돈 80만 원 얼마 주면서 말이죠 죽을 것도 없어. 그늘남 밑에 가서 다 놀고 있어.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그래프 그리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망조를 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가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팔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냥 국고를 돈을 빌려와서 계속 국민들에게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라 재정을 도외시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끌고 와 보세요. 남편의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 보세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입이 이런데 지출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멈추고 가정도 멈추고 국가도 멈추고 다 멈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고가 여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국고가 여유롭고 그러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 기업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기쁨으로 내고 그 돈으로 단계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제조업을 다 멈추고 기업들, 국민들 세금조차 내기 벅차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돈을 빌려와서 국민들에게 퍼다 주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데 국고를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지도자들은요, 우리나라가 부채 많은 거 이거 빨리 갚아버리고, 아멘, 이거를 갖고 국고를요 풍성하게 만들어야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빚이 없어야 돼. 빚은 이딸 많은데 나가는 돈은 그보다 더 많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남편 월급 빤한데 말이죠, 계속 나가는 돈만 더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예.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가정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빚더미 위에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했던 게 뭐예요? 국고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때 뭐 돈 얼마 준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니는 탔나 막 그래서 하던데, 저도 뭐 주니까 타기는 탔다마는 그거 타면서도요 기분 찝찝했어요. 안 탈 수는 없고, 안 타니까 또 바보 병신 같고, 타기는 탔다마는 여러분, 나라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라를 일보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일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 지출을 줄이고,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할렐루야, 아멘. 11조 잘 내고 교회 재정이 빵빵해지고, 아멘. 네,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또 막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기근 정책의 두 번째는요, 애굽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개혁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정교 일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딱 받으니까 땅이 있어도, 흉년이 들어도, 땅을 팔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을 것이 나오니까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22절 한번 띄워보세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월급을 받았다는 말이죠.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멘. 자, 23절 볼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자, 백성들에게 몸도 사고 이제 소상농이 됐다는 말이죠. 토지도 샀다. 여기 종자가 있다. 이제 뿌릴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뿌려라. 24절 읽어보세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자, 이해되시죠?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이해됩니까? 아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이해되시죠? 아멘. 땅은 누구 땅인데 이때? 바로 땅이에요. 바로 땅인데도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제 말이 이해돼요? 아멘. 요셉은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요셉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땅은 바로에게. 따라서 합니다. 모든 땅은 바로에게. 모든 땅은 바로에게. 자, 제외되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땅? 그렇죠. 제사장의 땅은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는 수확량의 땅도 바로의 땅인데 세금을 5분의 1을 내라. 이해됩니까?
자, 당시에 자, 고개 들어봐요. 애굽이 있는데요.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세금을 2분의 1을 냈습니다. 이해가 돼요? 2분의 1을 냈다고요. 그 요셉은 5분의 1을 낼 때, 땅이 자기 땅일 때도 5분의 1, 땅이 바로의 땅인데도 5분의 1. 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소상농들이 있었습니다. 지주들이 있고요. 지주들이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유집사님, 고령에서는 소상농은 몇 프로 가져가고 그 지주는 몇 프로 몰라요? 왜 그거를 모르노? 저 나이에 왜 모르노? 알만한 사람 있나? 심장로님 혹시 알아요? 저는 압니다. 전 시골에서요, 지주가 있고요, 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하면요, 5대5로 먹습니다. 5대5로.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은 그랬어요.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5대5. 절반은 소상농이 가져가고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5분의 1만 가져가고 5분의 4는 너희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요셉이 정치를 잘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위로는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흉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윗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아랫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우리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